역사 1, 2과 5-1 장원의 붕괴와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소로마랑 동로마랑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과 황제 교황주의, 황제가 교황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로마는 소로마 제국 멸망하고 나서부터 프랑크 왕국이 있었죠. 그 프랑크 왕국 없어지고 나서 봉건제와 장원제로 나라가 이어지고 교황과 국왕이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자, 십자군 전쟁 먼저 보시면 셀주크 튀르크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슬람을 통일했어요. 이슬람을 통일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옆에 지도 보시면은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난 곳이로서 성지예요. 여기를 셀주크 튀르크가 장악을 하고 나서 성지순례 오는 애들을 막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까지 옆에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누구한테? 소로마에 있는 크리스트교 교황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서로마 로마 교황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것을 찾자라는 목표로 군대를 파견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제후, 기사, 상인, 농민들이 다 좋아해.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잠깐만 옆에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십자군 전쟁이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으로서 시작이 되면서 200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죠. 결국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요. 자, 근데 얘들은 십자군 전쟁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라고 하는 걸 봐주셔야 돼요. 교황을 봐주시면요. 이 교황은 그래 크리스트교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서 나의 힘을 강화해야지. 제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 땅 더 얻을래. 그래서 나는 장원제를 더 확대할 거야. 상인은 그래 그러면 나는 동방과 직접 교류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다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경과를 한번 가볼까요? 200여 년간 여러 차례 십자군을 파견했어요. 십자군대를 파견했지만 한 번은 점령을 했어요. 하지만 실패입니다. 결국은 실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보겠습니다. 교황 자기가 하자 그랬죠. 권위가 추락되죠. 실패했으니까요. 제후와 기사들은 200년 가까이 되는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래 몰락. 그러니까 제후와 기사가 몰락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국왕의 힘이 강화되겠죠. 그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경제 문화를 봐주시면요. 동쪽 지역과 교육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상공업은 발달해요. 장사하는 애들. 그래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돼요. 이제 장원제가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게 되겠고요.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유럽에 전파돼 가지고요. 서유럽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이것이 나중에는 르네상스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도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장원이 붕괴된다. 같이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는데요. 11세기 들어가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그러니까 남는 잉여 생산물이 있겠죠. 남는 것으로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상공업, 물건을 만들고 파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했죠.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먼 거리, 원거리가 멀 원자거든요.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져 가지고 도시 발달도 촉진되게 됩니다. 길드라고 하는 말을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동업조합. 우리는 신발 만드니까 신발 길드 만들자. 우리는 모자 만드니까 모자 길드 만들자라고 하는 길드를 만들어요. 동업조합이야. 그래서 시민계층이 성장을 하게 되고 얘네들은 봉건 영주한테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면서 우리 그냥 도시의 자치권, 우리끼리 스스로 살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니까 영주도 돈 받으니까 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원이 붕괴가 됩니다. 상업과 도시가 아까 전에 발달했다 그랬죠. 그리고 화폐까지 들어가게 돼요. 영주가 원래 농노한테는 장원제는 어떻게 있느냐. 그 성에 있는 영주가 밑에 있는 농노들한테 부역, 일 시키고 현물, 달걀 갖고 와, 닭 갖고 와 이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농노가 영주한테 이렇게 부역과 현물을 주는데 영주도 그거보다는 돈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이제 그만 노동력이나 생산물 주지 말고 나한테 돈 줘 라고 해. 그래서 농노는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차라리 주고 해방되면서 자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큰 병 하나 있어요. 흑사병이거든요.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인구가 많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으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지. 그러니까 영주들이 농노가 많이 줄어드니까 농민한테 그래 너네들 몇 명 없는데 그래 내가 잘해줄게 라고 처우를 개선하는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 나쁜 영주들은 농민을 압박을 하게 돼. 그래도 내가 영주고 너는 농노니까 내가 너를 압박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압박하는 경우에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 자크리가 일어난 자크리의 난, 와트 타일러가 만들어낸 와트 타일러의 난이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장원은 붕괴됩니다. 까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다시 보시면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도시가 성장을 하고 장원이 붕괴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왕권이 강화되지요.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 권력이 중앙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국왕권이 강화됩니다. 봉건 영주야. 봉건 영주는 왕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군 전쟁에 실패했지. 그래서 영주가 힘이 약해져. 장원도 붕괴하니까 영주도 또 힘이 약화되죠. 화약과 대포를 사용해. 영주는 기사들이란 말이야. 칼 들고 말 타고 싸우는 애들인데 화약과 대포가 칼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지? 그래서 걔네들이 힘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교황권도 그래요. 아까 전에 자기가 십자군 전쟁 하자고 했지, 교황이. 그래서 십자군 전쟁 하자고 했을 때는 교황의 힘이 엄청나게 셌는데요.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힘이 점점 빠져요. 어떻게 되느냐? 14세기 들어가가지고는요.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겨집니다. 누가? 프랑스 국왕이 옮겨버려. 그래가지고요. 국왕의 영향력 아래 놓입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태까지 일어나서 교황권이 점점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왕권이 강화되게 되겠죠? 자, 이제 상공 시민층을 한번 볼까요? 자, 자유로운 시민층은 국왕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야. 지원금을 주면서 그러면 국왕은 좋지, 지원해 주니까 시민들의 자유로운 상공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공 시민들이 국왕을 지원하니까 결국은 중앙집권 국가 왕권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또 왕권이 강화되게 되는 두 가지 전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백년 전쟁이야.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100년까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잔다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가 등장해가지고요. 프랑스가 이기게 되거든요. 전쟁을 오래 하게 되면 뭐느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많은 귀족들이 죽어.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왕권이 강화됩니다. 프랑스 국토가 통일되면서 중앙집권 국가, 프랑스의 중앙집권 국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더 있어요. 장미 전쟁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랭커스터 가문은 붉은 장미 문장을 썼고요. 요크 가문은 흰 장미 문장을 썼어요. 그래서 흰 장미랑 붉은 장미랑 싸워서 장미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또 영국의 왕위 계승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니? 귀족들이 싸우니까 몰락을 하게 되겠지. 결국은 뭐다?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져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슬람 세력이 여기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얘네들이 나라가 만들어져요. 또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지요.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봉건제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들어간다. 그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우선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기 때까지는 봉건제가 강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십자군 전쟁할 때 실패로 끝나니까 교황은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고요. 자, 여러 가지 동방 교류를 통해서 화폐 경제와 도시가 발달하게 되니까 상공 시민층이 성장을 하게 되고 패스트 있죠. 흑사병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농노도 지위가 향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봉건제, 장원제라고 하는 그 장원도 붕괴가 되고요. 다시 자, 십자군 전쟁 실패하게 되니까 봉건 영주도 전쟁에서 많이 져서 힘이 약화됐다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가 힘이 세지느냐? 왕권이 강화된다. 그래서 유럽 사회는 중앙 집권 국가 왕의 힘이 강해지는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